사실은 일의 끝은 없거든. 근데 창업을 왜 하는 걸까? 나는 창업을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 내가 확실히 창업도 해봤고 지금은 또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창업을 해주고 있으니까 창업에 대한 질문은 많이 받기는 하는 것 같아. 일주일에 한 3-4번은 질문을 받는 것 같은데 나? 요즘에 진짜 창업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회사 생활 조금 하다가 대출 받아서 해버리거나. 그렇게 많이 해. 근데 나는 창업을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다고 보기는. 근데 대신에 준비를 조금 하긴 해야 되겠지만 사실 나도 그렇게 준비하고 시작한 건 아니긴 하거든. 대신에 나는 그러니까 그 업종에 5-6년 일하고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국이 얼마나 창업을 많이 하냐면 한국이 한 일본에 비해서 한 4배? 한 3-4배 정도는 창업을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생각해보면은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내 나이 또래들부터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버티기가 쉽지 않은 나이거든. 정년이 예전이랑 다르잖아. 예전에 60대, 70대인데 이미 40대가 넘어가면 같이 일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돼버렸고 특별한 전문 업종 말고는 사실 40대 넘어가서 오래 일한다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 40대에 퇴직을 했어. 그러면은 100세까지 뭘 먹고 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는 한국에서는 창업은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나. 자영업이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업은 너무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해. 근데 그 능력을 다 갖추고 있나? 나도 안 갖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능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능력은 다 없어도 되는데 대신에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그 본인을 좀 바꾸려는 의지들? 이게 좀 있어야지만 이 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유튜브를 처음 할 때 브랜드 채널을 개설을 하면서 내가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창업에 필요한 요소 안에 유튜브가 있었으면 내가 했을까?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생각지 못한 능력들이 필요한데 막상 내가 창업을 해놓고 못하겠어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든 10개 중에 10개는 아니어도 10개 중에 5개 정도는 변화시킬 의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게 뭐든. 10개 중에 10개를 어떻게 다 하겠어. 다는 아니어도 나는 한 반 정도는 본인을 많이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 왜 내가 창업을 하신 분들 중에서 면담을 하다가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저 원래 그런 거 정말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원래 그런 사람. 제가 원래 그렇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 제일 힘들어. 그 변화할 의지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 너무 힘들어. 피드백 줄 때 그 얘기잖아. 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창업은 다양한 탤런트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가지고 있지 않은 거라도 변화까지는 좀 해볼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닌가.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은 없는 것 같아. 딱 안정적인 거 좋아하고 딱 그 상태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변화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 창업 못하지. 창업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일 바뀔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바뀔 수도 있고. 왜 우리 코로나 때 느꼈잖아. 누가 코로나 올 줄 알았나? 그러면 코로나 왔네? 나는 코로나 시즌에는 장사 못하고 문 닫을 거야? 아니잖아. 그리고 이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책임감. 시작도 책임감, 끝도 책임감. 내가 자영업을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 끝까지. 창업이라는 게 다양한 형태의 창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온전히 혼자 할 수 있는 창업이라는 건 없거든. 맞아요. 1인 창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1인 창업도 대상이 있으니까 이게 매출이라는 게 나올 거야. 내가 돈을 버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온전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없단 말이지. 시작은 야심차게 잘했는데 내가 마무리까지 못 해버리면 사실은 그건 책임감이 없는 거야. 책임감이 없는 데서 오는 부작용들이 되게 많지. 가령 매출을 제대로 못 내서 폐업을 해야 해. 그럼 나만 손해인가? 아니거든. 내가 최근에 되게 많이 비교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이랑 많이 비교를 하거든. 창업을 하는 것 또한 아이를 낳는 거랑 똑같아. 창업을 했으면 내가 꾸준히 개발을 해서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구도로 가야지 내가 낳아놨는데 낳아놨다고 얘가 알아서 크진 않거든.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내할 수 있을 때 창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책임감이 필요로 하는 거야. 스트레스분이 너무 이게 큰 직업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은 못할 수도 있어. 건강이 보장되진 않아. 그러다 보니 건강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필수로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건강에 관심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렇잖아. 돈 다 벌어놨는데 아파봐. 그 돈 누가 쓰니? 나도 쓰려고 버는 거 아니야? 나도 자연스럽게 명상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운동을 하는 것들도 이 업을 해내야 하니까. 그래 대신에 그만큼 매력 있는 직업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 준비하고 잘 케어만 하면 너무너무 좋은 업종이긴 하지만 스트레스가 없을 순 없다. 근데 그거는 정말 감수해야 되는 첫 번째가 아닐까. 각오해야 될 것 응. 첫 번째. 멘탈이 약하면 못하지. 별의별 스트레스를 다 받을 수 있거든. 한 해 한 해 크면 클수록 그 규모에 맞는 고민 또 생겨.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뭐 코로나의 이슈라든지 맞아. 그리고 뭐 이 시장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트렌드의 움직임이라든지 경기의 움직임이라든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말고 나머지가 움직인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멘탈은 강해야 돼. 그러면 나 같은 케이스는 멘탈도 약한데 이 업을 어떻게 했나. 나는 책임감은 있었으니까 멘탈도 키웠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그 책임감이 강하니까 그 멘탈도 어떻게 하면 키울까? 막 책도 보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내 이 유리 멘탈을 조금이라도 강화 유리가 되게끔 뭔가 많은 미션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 자리에 왔지. 그러니까 사실 뭐든 문제 되는 건 다 보완할 수는 있어. 보완은 할 수 있어. 그 의지만 있다면. 맞아. 의지만. 이건 지금도 느끼거든. 지금도. 좀 덜하긴 해 지금은.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 굉장히 외로워. 창업을 하는 순간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하루 내가 여기를 버텨내야 되는 게 그지? 내 삶의 숙명인데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고 직장인들은 그 회사 안에서 버텨내자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 다르잖아. 그치? 그쵸. 창업을 시작하고 나면 기존의 친구들하고 대화를 그대로 하기엔 쉽진 않아. 고민거리가 다르고. 창업을 하고 나면 굉장히 배워야 할 게 많고 뭔가 해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내 관심사의 90%가 지금 다 내 일이거든. 그럼 이게 친구를 만날 때 이걸 놓고 오냐? 아니야. 왜? 아이 있는 엄마가 친구들 만날 때 아이 얘기 계속하면 불편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한 명 한 명 나는 멀어졌구나. 만나면 대화의 소재를 찾기가 어렵고 어. 상대방도 내 대화가 재미가 없고 가족과도 고민을 나눌 거라 생각을 하고 하지만 막상 그렇지 않게 되는 것 같아. 이게 되게 그렇다고 내 가족이 내 상황을 다 아나. 알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이 고민을 굳이 이 사람한테까지 얘기해서 이 사람까지 고민하게 해야 되나 미안함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 거야. 마음의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해결 방안은 그치.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외로움을 느끼게 돼. 압박감이 들고 외롭고 이제는 스스로 그걸 이겨내는 법도 알아. 그리고 이건 너무너무 팩트인데 워라밸이 없어. 창업을 한 창업가가 워라밸이 있으면 나머지 사람이 워라밸이 없는 건데 응? 구성원한테 워라밸을 조금이라도 주려면 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야. 워라밸이 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 처음 시작해서 안정화될 때까지의 기간도 좀 있고 그 안정화라는 기간이 교과서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 사실 기약이 없지. 안정화라고 하는 게. 그렇다라고 루즈하게 안정화가 될 때까지 누가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도 아니고 하다 보니 워라밸이라는 건 일단은 좀 접어두고 빨리 이걸 활성화시켜서 안정화되는 데까지를 해놓는 것이 또 의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워라밸은 포기. 예를 들어 하루에 딱 몇 시간밖에 일을 못해 이러면 창업은 어려워. 그리고 그 이상을 해야 될 날이 너무 많거든. 근데 지금은 되게 마음 편해진 게 난 그걸 알았어. 회사에 없다고 쉬는 게 아니라는 거. 진정한 쉼은 마음이 편할 때 쉼이라는 걸 맞아. 안 후로 그게 그렇게 예민하지. 근데 쉬어봤거든? 그 쉼이랑 다른 것 같아. 난 언제가 제일 편하냐면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고 있거나 그 사람들은 그것도 그만하라 그래. 근데 나는 책을 읽으면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 안에서 답을 찾고 이게 가장 편안한 마음이거든? 이제는 쉼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휴일이 쉼이 아니구나. 마음이 평온한 것이 맞아요. 쉼이고 맞아요. 어쨌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창업을 시작했으면 이러나 저러나 그런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인이 조금 컨트롤해서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지. 워라밸은 그냥 내가 마음먹기 나름인 거지 사실은 일의 끝은 없거든. 그쵸. 그치. 내가 정하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창업에 대한 이 업을 경험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막연한 자신감은 있었단 말이지. 왜냐면 그 전에 경험을 하고 중간 관리자를 경험하고 왔으니까 나는 이 업을 하고 왔는데도
막상 창업을 해보니까 세금부터 시작해서 직원 채용, 경영,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워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요즘에 안타까운 게 나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지만 딱 오픈하고 나서 정말 일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안 돼. 지금은 절대. 시대의 흐름이 계속 바뀌고 있고 경제의 흐름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에만 충실한다라고 해서 결과치가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 창업을 할 때는 정말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 배워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꼭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어려워. 근데 창업을 왜 하는 걸까? 더 이상 여기에서는 어렵겠다. 약간 이렇게 음. 느끼는 거. 되게 막 부자 되려고 창업하진 않네. 근데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게 나도 경영학에서도 이렇게 보면 직장 생활에서 엄청난 부를 이루는 건 쉽지는 않거든. 그리고 경제에 대한 관념이 생기는 시점도 앞으로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볼 시기가 있거나 아니면 자영업이라는 걸 시작해 보면서 세금을 내면서 이 뭔가 경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그리고 이 한국의 자본주의의 원리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약간 그런 기회들이 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자영업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확실히 창업이라는 거는 꼭 한 번씩은 해봤으면 좋겠어. 이 창업을 하게 되면서 배우는 이 여러 가지들이 삶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창업을 안 했더라면 난 아직도 이 한국이 자본주의라는 걸 몰랐을 거야. 부족함이 없이 조금 살 수 있는지 약간 그런 원리조차도 모르고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창업을 해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아. 이 원리에 대해서. 다 포기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하면서도 병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손해가 되더라도 이런 경험은 해서 조금씩 스킬을 쌓아놓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진짜 창업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본인이 시장조사는 다 했을 거 아니야. 시장조사 안 했다라고 하면 시장조사부터 해야지. 그리고 정말 난 그것도 힘들다라고 하면 하고 싶은 일에 들어가서 한번 오너마인드로 일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내가 장담하건대 100% 거기서 진짜 오너마인드로 일하잖아. 돈이 없어도 정말 그런 마인드를 보이면 누군가 기회를 분명 준다고. 해볼래? 준다고. 그래서 일단 나는 진심을 다해서 한번 경험을 해봐라. 내 거인 양 한번 해봐라.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좀 적지 않을까? 비 오는 거 아니지? 비 와가지고 지금 많이 와요. 아니 나는 이러다 비 오겠네 하고 봤는데 진짜 아니 무슨 이렇게까지 비가 오냐.